네.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권, 코스닥은 마이너스권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뭐 코스피가 오른다라고 해서 모두가 배부르게 움직이는 날은 또 아닐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가자를 외치기에는 눈치를 많이 보게 해서요. 한 분 한 분 의견 들어보면서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다시피 SK하이닉스입니다. 사실 여러분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 그리고 거래대금 또 프로그램, 순매수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앞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오늘 사실 좀 증권가 리포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는 온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끌고 갈까 아니면 여기서 좀 끊어낼까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송 과장님. 사실 지금의 코스피의 거의 그 깃발은 SK하이닉스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30만 원 정도면 목에 찬 걸까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SK하이닉스를 빼놓고는 사실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투탑에 있어서도 사실상 우위를 훨씬 더 점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결국은 지수가 3,500을 가고 그 이상을 가게 되었을 때 SK하이닉스를 빼놓고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역시나 해당 때는 사례가 나올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는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제 하에서 가지면서 이제 매매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35만 원권이 넘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35만 원권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 이제 시총이 250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전체 시총에서에 대한 10%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수급에 대한 유입에 대한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35만 원이 넘어갔을 때 추가적으로 거기서부터에 대한 이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2에서 한 3% 정도가 더 매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0만 원서부터는 좀 여러 가지 의구심과 함께 싸워야 하는 구간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LG전자 이슈가 오늘 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좀 의견 듣고 싶은데 사실 원래 우리가 생각해봤던 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커플링 했었던 때가 작년이었다면 지금은 디커플링이에요. 근데 여기에 LG전자 참전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SK 밸류체인 쪽에서의 원래 가장 대표 장비였는데 이제는 흐름을 달리 봐야 되는 것으로 정리해야 되는지요? 이미 다른 움직임이 나온 지 꽤 됐어요. 그쵸. 예. 꽤 됐고 그것에 대한 비례의 관계가 맞으려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그냥 원앤원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솔로 벤더가 됐었어야지 그런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이미 하나비전에게 깨졌었기 때문에 독점적인 부분이 깨졌을 때에 대한 주가에 대한 하락률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사실 보게 되면 삼양식품과 S&D 관련돼서 이제 맞아요. 벤더사가 이제 나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에 대한 주가의 하락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벤더 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테고 그리고 거기서에 대한 경쟁을 또 많이 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경쟁자가 늘어나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주가에는 좋을 일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사실상 2028년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가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그냥 섹터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뭐 어쨌거나 이런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덜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참전하는 쪽, 특히 대기업 쪽에서 붙는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게 하죠. 그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이제 HBM4 관련해서 승인, 완전히 좀 최종 승인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구간에 맞닿아 있고, 어쨌든 가장 앞단에 자리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볼 수는 있습니다. 30 그리고 35까지 부침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매수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수급을 보는데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오늘 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꾸준히 SK하이닉스 쪽을 담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어떤 판단으로 보면 좋을까요? 신효진 부장님, SK하이닉스는 보유하신 분들은 평단이 낮다면 안 쳐다봐도 배부른 종목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끊어갈 필요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예. 저는 지금 하이닉스는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네네.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관세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라면은 요 정도 한번 확인하고 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뭐 계속해서 연일 올랐으니까요. 근데 그 조정세가 클 것 같진 않고요.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매수량이 뭐 엄청 뭐 많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 2천억 정도 규모인데 2천억 넘는 정도의 규모인데 이게 뭐 예전이랑 비교하기는 조금 거래량만 봤을 때는 좀 그땐 주가가 낮았으니까 그럴 수 있고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물량 자체가 적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AI의 뭐 강한 수요에 따라서 뭐 HBM 시장이 꽤 오랜 기간 좋을 거로 예상되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엔비디아 외에 뭐 TSMC, 뭐 빅테크 업체 등 뭐 그런 업체 대비해서 하이닉스도 뭐 신고가를 뚫기도 했긴 했지만 뭐 최근 올라온 것이고 아직도 룸은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계속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2분기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되면서 이제 뭐 9조 원 가까이까지 왔는데요. 여러 의견들 비춰봤을 때는 뭐 비트 가능한 숫자로 생각되고요. 뭐 올해만 실적 호조가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실적 상향 여지가 크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갈 수 있어 보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뭐 곧 현재 뭐 가장 하이엔드급인 HM4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뭐 진입한다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요새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 같은 걸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계속 그냥 언론 보도만 나올 뿐이지 좀 진입에 대해서 좀 의견도 분분해서 좀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의견을 계속 매수로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뭐 그 의견이 뭐 변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매수 관점은 유지하지만 뭐 아웃퍼폼 면에서는 당연히 하이닉스가 우선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HBM 일단 1등 자리에서 삼성이 좀 밀려나고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까지의 그 시총까지의 목표로 두고 바라봐야 될 정도로 거의 뭐 50만 원 뭐 이렇게까지 바라봐야 될 정도로 지금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관세 이슈 이런 거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트렌드나 뭐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네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물려줄 기업이라는 의미시네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죠. 아닙니까? 그럼요. 언제든 상황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준에 봤을 때는 앞으로도 룸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당연히 매크로 상황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삼성전자 진입하면 네. 좀 당연히 하향 가능성 열어둬야 되는 거고 언제나 그거는 변수는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리노공업이나 이런 좀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소부장 라인들 언급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도 많이 올라와서 또 그 다음에 에너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종목들이 많아요. SK 하이닉스가 나는 좀 30 넘보고 있는 구간에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보는 소부장 라인이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리노 공업도 많이 올라서 좀 비슷한 결의 ISC도 ISC.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저는 이오테크닉스나 네네. 네, 이런 업체들도 최근에 HBM 쪽에 접근했죠. 그리고 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 주신 종목들이요,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산 사람들은 많이 샀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추세는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함께 더 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면서요, 반도체 긍정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와, 한국 화장품이요. 한국 화장품이 이제 잘 팔릴 거다라고 하니까 한국 화장품이 갑니다. 근데 오전이 좀 강했죠. 그러다가 상한가를 정말 갈 기세로 움직였다가 현재 구간에 있어서는 지금 좀 부침도 있어 보입니다. 송태영 과장님, 중국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했었던 종목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 종목이 가장 크게 반응을 하고 다시 20%대의 흐름이 나오네요. 차트로 봤을 때는 좀 완전히 레벨업을 했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9월에 에이펙 시진핑 방한이다라고 하면 그냥 이 추세는 쭉 살려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긍정이에요. 의견은. 네. 일단 긍정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국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상징성에 의해서 오늘 주가가 일부는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한국 화장품 계속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화장품 관련돼서 우리나라 화장품들에 대한 이러한 이제 성공이 미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이제 나라에 대해서 확장이 더욱더 많이 되고 있고요. 인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정말 마녀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수에 대한 부분에 성공을 이루었다면 생각보다 지금은 다양한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성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천사라는 이러한 이제 관련된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1월에서 4월 달에 매출액 자체가 전년도 매출액을 이미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한국 화장품 제조가 ODM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제는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 상법 개정 관련돼서도 이쪽에 과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자사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각을 하기 전에 이 자사주에 대한 소각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이제 대주주 관련돼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분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분 관련돼서 약간의 애매한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시초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동업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자녀와 A라는 분의 이제 자녀와 남자 자녀와 이제 B라는 분의 이 여자 자녀를 결혼을 시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3세 때까지 내려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지분율이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분에 대한 경쟁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 화장품을 계속적으로 오늘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관심 있게 봐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은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 차트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저는 상당히 정석적인 플레이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앞으로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봐야만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분 경쟁 붙으면 사실상 더 탄력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화장품 그렇다면은 일단은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의견 주셨어요. 오늘의 이러한 대량 거래와 오늘의 이러한 장대 양봉은 그러면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추세를 완전히 더 위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차트상 예쁘게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관심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신규 자리까지 우리에게 주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신효진 부장님. 저는 일단 뭐 주요 매물대 뚫고 네. 거래량 터지면서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종목에 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일단 뭐 양봉, 음봉 어떻게 마무리될지 뭐 양봉 마무리되겠죠. 마무리되겠지만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어 보이고요. 화장품 섹터 내에서 엄청 주목해 봐야 할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일단 뭐 시총이 조금 작고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오늘 좀 많이 급하게 오른 거 아닐까 생각했었고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뷰는 좋게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부담이 덜한 이런 화장품 섹터가 좋아 보일 거로 예상되고요. 작은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쪽이 좀 편안하게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고 좀 그래서 물론 주가 차트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뭐 APR, 뭐 달바글로벌 이런 업체를 좀 유심 있게 보고 있고 좋아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보고 있긴 하지만 네. 뭐 실적이나 뭐 주주환원 이런 정책 면에서도 우호적이어서 좀 좋게 보이고요. 뭐 달바글로벌이 좀 오버에임 이슈가 있긴 하지만 물량 가져가고 싶어 하는 곳들도 꽤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부담은 크지 않을 듯해서 네 저는 이런 대형 업체나 아직 외국인 지분율이 좀 낮은 이런 업체나 아니면 OEM 업체 이런 쪽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면 한국 화장품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지분 경쟁이나 그런 면은 제외하고요. 지분 부분에 있어서는 제외했을 때 알겠습니다. 화장품으로 본다면 사실상 다른 대안이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분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이슈를 섞어서 본다면 오늘의 이 차트 움직임은 계속해서 추적이 필요한 종목이다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봤고요.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삼성그룹주가 같이 손을 잡고 움직였죠. 삼성생명으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생명, 화재, 보험, 카드 여러분 다 오늘 플러스권이 좀 나타났어요. 송태훈 과장님 아시겠지만 17일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워낙 금융주가 좋잖아요. 맞물렸던 것 같기도 한데 어디에 드라이빙을 더 크게 걸어야 할까요? 일단은 상법 개정이라는 그 큰 틀을 보게 되면 사실상 지배구조 관련돼서도 보다 더 투명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삼성그룹주들이 오늘 이런 부분의 속도가 더 빨라지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도 무언가의 액션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는 삼성그룹주들이 예전에는 사실상 많이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저는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융주들 물론 당연히 같이 동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섞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관련돼서 이슈 자체가 단순히 이것은 이제 테마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실 이 지수에 대해서 5천까지를 기치로 내걸었을 때 계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기관들에 대한 자금 집행이 보다 더 편안하게 이쪽 섹터로에 대한 부분으로 더 많은 부분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주가로 더욱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이득을 가질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블록이 됐든 아니면 장내 매도가 됐든 이런 부분으로 줄이게 되면서 거기서 나온 유유자금을 삼성생명에 의한
더욱더 주주 환원적인 정책 이런 부분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삼성생명이 사실상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레벨업이 한 단계 더 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금융주들 중에서 이제 증권, 은행, 보험 중에 어떻게 보면 보험이 가장 적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는 이제 키 맞추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키 맞추기의 마지막 타자라는 게 아니라 키 맞추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이 펼쳐진다면 기대해 볼 부분은 있겠죠.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이 좀 부담스러우심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지금 온 우주가 금융주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컨빅션을 느끼시나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신유진 부장님 헷갈립니다. 네, 저도 근데 금융주 좋게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최근에 뭐 은행, 증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보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오르는 거 아닐까도 싶고요. 뭐 삼성그룹주 전체적으로 오르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무죄 판결 기대감 때문에 작용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 정부의 정책 뷰가 뭐 주가 부양에 있고 이런 여러 규제들에서 수혜받는 쪽이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배당 정책 이외에도 이게 보험사 특유의 뭐 회계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는 뭐 자본 관련된 비율 조정 뭐 이런 거 규제 관련해서도 우호적인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이 커서 보험 쪽 섹터 내에서도 주가 오름세는 계속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정책이 뭐 정말 통과될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과될지 이런 건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번 정부의 뭐 추진력 감안했을 때는 이런 걸 기대 삼아서 적어도 그런 이슈가 뭐 세론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 이어가며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뭐 삼성화재나 뭐 DB손해보험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커 보이고 삼성 쪽이 어쨌든 배당 성향도 높기 때문에 뭐 분리과세 면에서도 좀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은 사실상 공통되네요. 삼성생명은 그렇다면 한번 잘 보죠. 다른 쪽도 있어요. 뭐 보험도 있고 흐름은 비슷하게 그럼 연결이 되려나 싶은데요. 같이 그룹적으로 오늘 움직였기 때문에 추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긍정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논란의 종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쪽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기는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안 하셨던 분. 하셨더라면 카카오페이는 관종에 무조건 있으셨던 분. 근데 지금 내려왔다면 기보유자분들께서는 많이 흔들릴 수 있고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모여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태영 과장님. 너무너무 궁금한 게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일명 밀사, 밀리면 사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긴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많이 가파르게 빠질 때는 사실 접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꼬리를 달았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시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포트에 대한 비중을 지금 싱글 편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 정도를 생각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2에서 3% 정도를 더 이제 넣고 그리고 나서 꼬리가 달리는 걸 보고 5%까지 올렸다가 그리고 나서 확인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 10%를 채워 넣는 그리고 나서 반등력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10% 이상의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러한 이제 약간 매매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전술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이러한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사실상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많은 부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부분도 있게 될 거고 사실상 국내에서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이제 계약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결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하느냐. 뭐 이러한 이제 논란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부분이고 이것을 미국과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개화에 대한 부분으로서 같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페이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선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이 결제를 해 두느냐, 여기에 뉴스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는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고 내 한 번의 투자에 대한 경험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 섹터 자체를 아예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조금은 전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더 많이 이제 설계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섹터를 하시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나 카카오페이를 관심 있게 보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저는 살짝 비껴나가서 다른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요. 사실 LG CNS를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밀리던데요. 예, LG CNS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보게 되면 오늘 한 8% 정도까지 예. 하락이 나오다가 이 부분에 되돌림 현상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을 나오시게 되면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서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입을 하시는 건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돌림이 나온 이후에 사셔도 저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달리는지를 그 다음 스텝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LG CNS는 그 스텝을 보여준 거네요, 오늘? 약간 더 보여줬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예. 거기도 완성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쵸?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에 대한 약간의 갭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갭이 십자가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양봉이 오늘의 하락보다 조금 더 커지게 됐을 때는 그게 저는 완성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나오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거기서부터 늘려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이 지금 필요한 섹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거래일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다시피 이번 주 크립토 위크거든요. 미국에서 분명히 뉴스는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오늘 밀려냈고 과연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가 아니면 추세를 좀 돌리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만드는가가 오늘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술적 분석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유진 부장님, 지금 주요 21선이 깨졌다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놀라서 도망가고 싶은 심리가 더 커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예. 좀 주가 조종세를 조금 더 열어둬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중립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저도 조금씩 분할 매수에 나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가 좀 무너지긴 했는데 뭐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맥스 61선까지 열어둬야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대략 뭐 많이 빠져도 한 10에서 15% 조종세에 열어두고 접근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뭐 일단 어제 서클 많이 빠졌고 네. 뭐 오늘 골드만삭스의 뭐 다운그레이드 보고서 또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이유로 이런 우리나라 디지털 코인 관련주가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에서 이번 달 뭐 디지털 금융자산에 대한 정책 지정 가능성도 있고 요새 그런 점과 뭐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정책이 계속 우호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센티멘트 면에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을 크게 봐서 분할로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괜찮다고 보지만 저는 대형주 중에서는 네이버를 조금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좀 확장성이 있는 뭐 STU 관련주인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 정도까지도 뭐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섹터들 전반적으로 다 조금씩 좋게 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두 분의 의견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큰 종목에서 움직이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 간략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가장 안 좋은 뉴스, 가장 좋은 뉴스 다 섞여 있다가요. 오늘 수급과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협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의지를 밝혔기 때문일까요? 카드로서 확실히 이제 말랑해질 수 있다라는 걸까요? 일단은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매수로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수의 마지막 퍼즐이 이제 자동차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이제 관세 관련돼서 품목 관세가 상당히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보다는 EU라든지 일본 쪽에서에 대한 품목 관세에 대한 부분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부터에 대한 국내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도 관세율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에는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다른 종목 대비 못 갔던 만큼에 대한 부분이 일부는 되돌림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25만 원권 위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적인 요소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내에서에 대한 판매율이 이제 작년을 기저로 해서 더욱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에 대한 약진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시장에서에 대한 현대차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적으로 많아진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대차를 지금 구간에서 안 살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오늘 4%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어도 저는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아무리 큰 종목이어도 4%뿐만 아니라 VI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도 예쁜 자리라고 할 수 있을지 신일진 부장님 긍정 의견 하나 나왔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타점 잡기 오늘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저도 매수 의견이긴 하고요. 근데 실적이나 뭐 매크로 면에서의 전망이나 뭐 관세에 따른 뭐 급변동성, 노이즈에 따른 급변동성 감안하면은 모멘텀이 좀 약하긴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저는 중장기로 나서는 거는 뭐 접근하는 건 괜찮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이 일단 승계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하나의 주가 오를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현대차 그룹 중에 산다면 현대 글로비스를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물류 쪽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영향에서 좀 비껴가 있는 점도 있고 지배구조상 어쨌든 현대 글로비스가 가장 주가 퍼포먼스를 크게 내야 할 개연성이 좀 큰 업체여서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배당 성향 면에서도 지금 글로비스가 좀 약한 편인데 지배구조 면에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커서 뭐 이런 면에서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승계 이슈 그리고 로봇 이슈 뭐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